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날이 선선해지는 9월부터는 일선 학교마다 수학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는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에 타고 가야 할 전세버스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학기 도내 초등학교가 계획하고 있는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은 모두 1,460건. 하지만 대부분 일정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제처가 내놓은 도로교통법 6건 해석 때문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6건 해석을 근거로 경찰청이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임차 가능한 버스는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없는 상황이며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에듀버스는 316대.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하기에 적합한 차량이지만 모두 등하교 통학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활용 시간이 제한됩니다. 1박 2일 이상 일정이나 먼 거리 이동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세버스 업체들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통학용 차량으로 사용하려면 각종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운전자 교육도 해야 합니다. 버스 외관을 이렇게 노랗게 칠해야 하고 좌석도 어린이 몸집에 맞는 크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버스 한 대당 최소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개조한 차량은 관광 등 용도로 쓸 수도 없어 전세버스 업체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입의 50%가 초등학교 유치원의 모든 야외나 수학여행으로 되는데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한 손실이 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어린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유권 해석과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 탓에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주로 오전과 저녁 시간대에 치러졌는데요. 낮 시간대에 경기장 주변에 발길이 끊기면서 푸드존 청년 상인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입점료 125만 원도 챙기지 못할 정도인데 춘천시는 내년부터 개최 시기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 푸드존입니다. 낮 공연이 한창이지만 방문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도 여전히 대부분의 테이블이 비어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낮에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푸드트럭이 있던 자리인데 5대가 철수하면서 이렇게 텅 비게 됐습니다. 당초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양해각서를 맺은 춘천 청년 소상공인협회가 푸드존 참여 업소를 모집했습니다. 푸드트럭과 부스 24개 업소가 입점했습니다. 6일 동안 영업하기 위해 125만 원씩 입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입점료조차 벌지 못한 업소들도 있습니다. 재료비 이런 인건비 이런 거 생각하면 본전도 지금 못 보는 것 같아요. 폭염으로 낮 시간대 경기가 모두 오전이나 저녁 시간으로 변경된 것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6만 명이 이제 이동 인구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만 명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고 왔다고 한들 이 푸드트럭 쪽으로 유입된 인원들은 없었거든요. 춘천 청년 소상공인협회는 야간에는 방문객이 많았고 푸드존을 많이 찾아달라는 SNS 호소문을 올린 뒤에는 영업 매출이 올랐다는 입장입니다. 또 올해는 축제 첫 해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입점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기, 가스 다 저희 협회 회원비로 다 하고 있는 거여서 비용이 사실 문제죠. 우리 회원분들도 비용이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은 부스 비용을 안 냈으니까 좀 부담이 더 됐겠죠. 춘천시는 8월 폭염으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자 개최 시기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 숙소를 확보하려면 방학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한 시기까지 조화를 해야 되니까
춘천시는 또 이번 첫 축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일제에 의해 무단 반출됐던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이달 초 112년 만에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탑의 형태가 아닌 주요 부분들, 이른바 부재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는데요. 탑이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정확한 위치와 방법은 11월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탑 전체적으로 정성스럽게 새겨진 연꽃 무늬가 화려함을 뽐냅니다. 역동적인 모습으로 가마를 나르는 사람들, 물결치듯 부드러운 구름을 타고 가는 신선의 모습도 보입니다. 역대 가장 개성적이고 화려한 승탑으로 손꼽히는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입니다. 일제시대 무단 반출된 뒤 타지를 떠돌아야 했던 굴곡진 탑의 역사가 말해주듯 30여 개 부분으로 나눠져 복원을 마친 석탑의 주요 부재 31점이 이달 초 112년 만에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상설 전시 형식으로 관람객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이런 거 이렇게 발굴하고 복원한다는 게 그게 아마 국력이 아닌가 싶어요. 국력이 없으면 하겠어요? 그게 더 궁금하죠. 빨리 그걸 좀 세워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면은 많이 오지 않을까. 손상이 심하고 연구 가치가 높은 옥계석과 탑신석 등 부재 2점은 탑이 완전히 세워지는 시점에 원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온전한 형태의 탑이 탑 B와 나란히 이곳 야외에 복원될지 실내 유적전시관 안에 복원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위치로 복원할 경우 반출됐던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그 당위성과 의미가 크지만 야외에 세워지는 만큼 기온 변화와 자연재해 등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호각 등 추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고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실내에 복원할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재를 감상하고 보존할 수 있지만 본래 있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복원 위치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쯤 문화재청에 결과를 보고할 방침입니다. 원위치로 가든 아니면 전시관으로 가든 문화유산을 가장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의견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내냐 실외냐, 원주로 돌아온 지광국사탑이 어디에 세워질지 10명의 전문가들로 꾸려진 문화재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속초시 금호동 구도심에 추진되는 대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를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침수 등의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주차와 교통 대책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925세대 대규모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는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인근 100여 명의 주민들은 아파트 신축 공사로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이고 지난 태풍 카눈 때는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흘러내려 침수 피해까지 입었다고 항의했습니다. 또 대단지가 들어서는데 주변 도로 확장 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교통난과 주차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차 대란, 상습 침수 이거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요구한 이 저지대 주택의 공영 개발로 인한 지하 비밀범주장과 지상 공용 주차장을 반드시 건설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지형이 낮고 노후된 구도심 지역에 제대로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속초시가 아파트 신축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지난해 5월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이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통 문제나 침수 피해 등도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최적의 대안이 이행되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주민분들께서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염려하시는 도로, 교통, 주차, 침수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시공사와 협의하여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측은 사업 승인 당시 심의한 대로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비대위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태풍 당시 침수 피해를 입은 4가구와도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회를 연 비대위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춘천 세종호텔에서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강원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강릉과 속초, 고성과 양양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홍보 차량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원의 특강을 통해 우리가 먹는 건 바닷물이 아닌 오염된 물고기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물에 축적되면 결국 인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고향올레 공모 사업에 춘천시와 인제군, 평창군과 정선군 등 4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고향올레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정주 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는 남춘천 IC와 가까운 폐교에 모듈러 하우스를 설치해 영농 공간 등을 제공하는 두 지역 살아보기, 또 인제군은 유휴시설을 개보수해 로컬 유학을 실시하는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국립수목원이 DMZ 생태연구소와 함께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등 중부 지역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서 산림습원 9곳을 새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발견된 산림습원은 철원 5곳과 연천 4곳 등 53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국립수목원 연구팀은 이곳에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54종 등 596종의 식물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선제비꽃을 비롯해 눈양나무, 긴잎 꿩의다리, 옹군나물, 삼지구엽초, 쑥방망이 등 다수의 희귀식물 자생지를 발견했습니다. 산림습원은 습지뿐만 아니라 과거 화전, 경작 등의 활동으로 형성돼 수분을 다량 함유한 지형이나 수분이 공급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9월 22일까지 한 달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3번째 추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 납부액 범위에서 2년 동안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소득 기준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난 8월 10일까지 진행된 2차 추가 모집까지 1,428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자는 우리도 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선원 임금 체불 실태를 점검합니다. 동해해수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선원 근로 감독 활동을 벌입니다. 점검을 통해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 정산 대책을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원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허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 의도적으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넣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최대한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학교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하면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 학교 출입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아동 지킴이와 방범 순찰 때 학교 전담 경찰관을 적극 활용해 학교 순찰도 강화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 중인 춘천시립 청소년 도서관이 오늘 11월에 다시 문을 엽니다. 실내외 공간을 재구성해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 리모델링과 함께 외부에는 정원을 새로 조성합니다. 1층은 어린이 전용 공간으로 유아실과 그림책 공간, 2층은 청소년 전용 공간과 종합 자료실, 3층은 개인 학습 공간으로 갖춰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공연과 북 콘서트, 독서 강좌와 체험 행사도 진행합니다. 장기간 중단돼 있는 원주 불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주관 건설사 변경이 추진되면서 사업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전체 시의원 간담회에서 불온 산단 주관 건설사를 대림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바꾸는 주주협약 변경안을 설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의회 동의 절차는 PF 자금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융권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원주시는 불온 산단의 연착륙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불온 IC 건립 예산을 강원도와 분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척 지역의 대표적인 새벽 시장인 번개시장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삼척시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현대적인 시설로 정비하기로 하고 사업 방향과 장터 입지 등에 대해 상인 의견 수렴과 연구 용역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삼척 번개시장은 매일 새벽 한시적으로 문을 열고 인근 항포구에서 잡은 수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사고 파는 곳이지만 지난 3월 불이 나서 점포 10여 동이 탄 바 있습니다. 태백시가 기술직렬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제2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합니다. 모집 인원은 공업직 7명을 비롯해 토목 건축시설 5명, 방송통신 2명 등 총 23명이며 보건의료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9급으로 채용됩니다. 임용시험 일정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9월 16일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10월 초쯤 신규 공무원이 임용될 예정입니다. 평창군 박림면 행정복지센터가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진료 안심동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박림면 전체 인구 2,571명 가운데 17%인 433명이 75세 이상으로 대부분이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복지 차량을 타고 직원과 함께 병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 담당 직원이 이후 병원 예약 확인, 자녀 약 체크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